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최지우입니다. 오늘도 저희 최지우의 법치본색과 함께 하러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최지우의 법치본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왕가 사는 남자가 굉장히 핫 이슈죠. 그리고 그 감독님이 장항준 감독님이 저희 제천 영화음악제의 그 집행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월 쪽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분들도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문화 하나의 콘텐츠가 이렇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살 때 영월에서 동강에서 래프팅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진짜 영월이 너무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지금은 이제 그 왕가 사는 남자 때문에 청년포가 되게 유명한데 거기 가보시면 이제 한반도 지형의 섬도 있고 그리고 그 래프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래프팅의 그 어라영 계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종이 유배를 왔을 때 어라영 계곡에 왔을 때 물이 너무 맑아서 그 물고기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햇빛에 비닐이 딱 반짝해갖고 물고기어에 비단 라자에 연못 연자를 써서 어라영 계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희가 동강 래프팅을 할 때는 그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라영 계곡 바로 앞에서 저희가 한번 쉬면서 뭐 간식도 먹고 맨날 그랬었는데 뭐 영월 너무 아름답고 가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월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제천 단양 관광하면 또 제천 단양입니다. 제천 단양에는 뭐 비봉산도 있고 그다음에 청풍도 있고 그다음에 의림지도 있고요. 단양에도 단양팔경이라고 해서 아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다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월 들렸다가 제천 단양도 한번 들려주십시오. 제천 단양에 맛집도 가시고 의림지도 구경하시고 청풍에서 케이블카도 타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천 단양 많이 찾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 보좌관이 그 컴퓨터의 하드를 분리해 갖고 그 하드를 갖다가 뭐 밭두렁에 버렸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 디스크를 갖다가 분리해서 버린 행위는 형법적으로는 증거인멸죄가 그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이 과연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그것을 버렸을까라고 생각하면 상당한 의문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재수 의원의 지시를 받고서 그 하드 디스크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전재수 의원의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전재수 의원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고 그 하드를 버린 보좌관한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전재수 의원에게 돈을 지급했다, 뭐 불가리 시계와 돈을 지급했다라는 진술이 2025년 8월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나온 거는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25년 12월 15일경에 압수수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또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19일에 첫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저희가 비교를 해볼 사람이 있어요. 권성동 의원 아시죠? 지금 구속돼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금품을 지급했다는 통일교 관련자의 진술은 2025년 7월에 나오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2025년 8월에 바로 구속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전재수 의원은 민주당,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봤을 때 특검에서도 너무 정치적인 편파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이렇게 법 집행이 불공정하면 뭐 민주주의 사회는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진짜 이 민주당 정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민들이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가 가장 큰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주거 부정, 두 번째가 증거인멸, 세 번째가 도주의 우려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재수 의원의 혐의가 소명이 돼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점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되는데요. 그 이제 골자는 이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골자고, 그래서 이제 검찰청은 공소청, 그래서 그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고, 1차적인 수사 기관은 이제 경찰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수청은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 중요한 범죄 몇 가지를 뽑아갖고 이제 중수청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수처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대로 이렇게 수사기관이 분리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를 하려면 이게 보통 그냥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조 3륜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하는 이유가 이 법률 전문가들인 검사가 이게 지금까지는 수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는 결국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범죄자를 잡지 못해서 그 범죄자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고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뭐 물리치료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 의학 지식이 뛰어난 건 의사라는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뭐 리베이트 받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없앤다고 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기준은 국민과 국가입니다. 다른 게 개입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국민한테 좋은 건가? 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점을 봤을 때 검찰청을 이런 식으로 뭐 숙려기간도 없이 뭐 졸속하게 폐지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검찰청 폐지로 우리나라가 범죄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검수완박 이후로 뭐 마약 범죄가 증가했다 이런 거는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지금도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네.